야, 차 디자인이 왜 이러냐? 너 여기 왜 이렇게 날티나게 생겼냐? 근데 2010년에는 그랜저가 3천만 원이 넘는다라는 얘기를 공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추억의 명차 시리즈 그랜저 HG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그랜저 이제 GN7으로 넘어가면서 그랜저의 아성이 좀 무너졌어요. 그랜저 하면 이름값 한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잖아요. 예전의 그랜저의 명성에 비해서 약간 좀 힘이 좀 약해지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그랜저 H는요,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정말 상징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에 변화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그랜저 HG가 왜 명차인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옛날로 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오늘 준비를 했냐면, 사실 제가 오늘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뭔가 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딱 일어났는데 너무 달콤한 꿈이야. 왜냐면 나 돌아가고 싶거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이 꿈을 꿨는데 이 그랜저 HG를 갖고 왔냐면, 얘가 2007년도에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2010년 한 11월 정도에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개발해가지고 개발 비용도 그 당시에 4,500억 이상을 써서 개발을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현대에서 신경 쓴 거예요. 왜 이걸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제가 2007년도에 딱 20살입니다. TG죠. 그 당시에는 TG가 나와서 와, 저 차 너무 멋있다, 나도 나중에 성인 되면 차 사고 싶다 막 이랬는데, 딱 나와가지고 이거 사고 싶다 이제 결국 못 샀거든요. 그때 추억이 나서 그랜저 HG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왜 이게 상징적이냐면, 요즘에 차값이 많이 비싸졌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뭐 시작 가격부터 뭐 한 3, 4천만 원 넘어가고,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넘어가고 5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이 비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 HG도 그때 똑같았습니다. HG가 처음 출시했을 때 기본 시작 가격이 3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랜저가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았죠. 물론 지금에서야 이야기하면 그랜저 시작 가격 3천만 원이면 어때요? 다들 그냥 그럼 그렇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010년에는 그랜저가 3천만 원이 넘는다라는 얘기를 공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분 변경했을 때 옵션 조금 넣어주고 가격을 인하하기는 했지만 3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3천만 원을 고수하긴 했죠. 단순히 그리고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차에는 첨단 기능들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죠. 이게 그랜저 HG부터 처음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요즘 차들 뭐 많이 길어진다 했지만 그랜저 HG도 마찬가지예요. 전장은 무려 25mm가 늘어났고, 휠 베이스는 무려 65mm가 늘어나면서 2열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랜저 HG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넓은 실내 공간을 떠올릴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 시트포시 어때요? 좀 약간 떠있죠? 그러니까 공간을 좀 약간 뭔가 손해보는 그런 느낌인데,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 시트포시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니까 공간 확보에서도 지금 차와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거죠. 게다가 얘는 지금 2.4거든요. 제가 요 얘기 꼭 해주고 싶었는데, 시대 흐름상 있잖아. 시대 흐름상 20년 30년 전에는요, 그 PC방에서 막 담배도 피고 막 식당에서 담배 피고 차 안에서도 막 담배 피고 잿더리가 있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딴 시대 봐, 욕먹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있냐? 바로 이거야, 엠블럼.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HG300 이거 뭐예요? 요거 엠블럼 튜닝이거든. 이 차는요, 중기형으로 나온 그랜저 HG 2.4 풀옵션이에요. 근데 요 엠블럼 튜닝을 이 당시에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냐면, HG가 엔진 라인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4기통에 2.4가 있었고 V6에 6기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와 3.0 이렇게 있었고, 하나 더 있는 게 V6에 3.3 셀러브리티가 있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셀러브리티는 휠 막 다르고 앞에 블랙 베젤 들어가고 가죽 고급스러운 거 들어가고 전용 컬러 들어가고 좋기는 했는데, 그게 너무 비쌌단 말이지. 4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야, 이걸 누구 돈 주고 사냐 해서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제 단종, 그리고 이제 아슬란 이제 출시해가지고 기존의 그
3.3 셀러브리티가 가지고 있었던 옵션들을 3.0 이제 그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라는 트림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분화해놨거든요.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운 거는 아슬란으로 올라갔지만 아슬란도 한번 나왔다가 어슬렁하게 사라졌던 뭐 비운의 차이긴 해요. 저희가 그거 예전에 비운의 명차 시리즈라 해가지고 어슬란이란다. 죄송합니다. 아슬란을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엠브럭 트림만 하면 사실 몰라요. 원래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옵션이 이제 다 들어간 풀옵션이기 때문에 18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2.4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대부분 이제 17인치 휠을 넣고 3.0이 이제 18인치, 여기에 이제 옵션 추가하면 이제 19인치까지 들어가긴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제 휠로 알아봤어요. 이게 2.4인가 3.0인가. 물론 차를 진짜 좋아하는 분들은 그 엔진 사운드 있잖아요. 4기통이나 6기통에 그 엔진 사운드가 있는데 그 사운드로 알아차리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이제 사운드 들어가지고 알아보기는 좀 힘들죠. 디자인을 보면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저 HG 처음에는 이 헤드램프가 너무 큰 거야. 사실 이게 좀 호불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TG를 탔던 기존 오너분들이 야 TG 나 너무 만족했어, 난 TG 이후에 나오는 그랜저 나오면 당연히 살 거야 기다렸던 분들이 요거 딱 HG 나오자마자 야 차 디자인이 왜 이러냐, 너 여기 왜 이렇게 날티나게 생겼냐 이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 그 오피러스 프리미엄 나왔을 때거든요. 그 오피러스 프리미엄으로 넘어간 차주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나눠야 되는 게 3, 40대 좀 젊은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막 환장할 만한 구성을 가져온 거야. 그릴의 디자인, 헤드램프와 요 테일램프 이어지는 이 선들, 차가 되게 좀 커 보이고 웅장한 느낌, 요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좀 깨알 팁을 드리면 그 예전 초창기에 3.0 그린 3.0 풀옵션 옵션 다 집어넣은 거, 그 첫 번째 1호 고객이 현빈이었습니다. 현빈. 요즘 세대 친구들은 현빈 얘기하면 모르는 거 아니야?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 시크릿 가든의 그 주인공,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현빈이 1호차 출고해가지고 그 당시 젊은 남성 오너분들이 무조건 타고 싶었던 1호차. 요즘에 이 중고차 시세 보니까 얘 싼 거 되게 많더라고. 물론 걔는 전기형이에요. 전기형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달라요. 얘는 이제 중기형에다가 풀옵션이기 때문에 좀 그릴 디자인도 다르고, 여기서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거 보면 4발짜리 그 데일라이트 요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한정판 30주년 모델로 내놓은 거 있어요. 500대 한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촬영됐었죠. 추억의 명차 해가지고 요거 나갔던 요 영상인데, 그 차가 실제로 이제 500대에 팔려고 내놨는데 100대도 안 나갔대요. 100대 조금 넘게 아마 나가가지고 중고차에서도 매물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그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상징성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얘가 16년에 이제 생산이 종료됐다고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공식이고, 잘 찾아보면 17년도 2월인가에 등록된 차들도 꽤 많아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얘가 마지막에 그 재고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랜저 HG라고 하면은 많이 생산을 해놨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신형 나온다 그러면 야 신형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서는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팔렸어 많이. 그러니까 이제 현대가 머리를 써가지고 야 이대로면 안 돼 해서 스마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요거 이제 할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현대 자동차 역사상 이만한 효과를 본 프로그램이 없을 텐데 1년 동안 무이자를 해줘. 너 신형 나오기 전까지 1년 남았어. 실제 1년 남았을 때니까 네가 1년 동안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우리가 무이자 해줄게. 나중에 그 신형으로 갈아타. 신형 갈아타도 3년 동안 무이자로 해줄게. 이러니까 이 HG가 엄청 팔렸어요. 왜냐면 그때 뭐 손해보는 감가 생각해도 무이자 만약에 계산하잖아요. 거기가 또이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팔렸죠. 왜 또 상징성이 있는 모델이냐면 이전 TG 같은 경우에는 5단 자동 변속기였거든요. HG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얘가 2.4 4기통 자연흡기인데도 불구하고 200마력이 넘어가요. 지금 200마력이라고 하면 어때요? 뭐 200마력이면은 뭐 그냥 뭐 개나수나 뭐 다 넘어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200마력이면요. 뭐 출력이 그때는 자동차의 르네상스 시대야. 막 그때 우리가 촬영했었던 거 뭐야 저거 제네시스 프라다 저거 에디션과 V8기통 5.0 타워 엔진 들어가고, 지금 뭐 전기 그 앵하는 아유. 게다가 지금은 현대 기아의 뭔가 좀 동무대지만 그 당시에는 쌍용도 살아있었고 쉐보레도 징징했고 뭐 이러니까 뭔가 그림 이 자체가 되게 재밌는 거야. 참 옛날 추억이죠. 지금 잡소리가 좀 너무 길었는데, 자 그래서 HG가 또 왜 상징성이 있냐면 이 LCD 계기판이 최초로 도용된 차가 그랜저입니다. 지금 보면은 LCD 창이 무슨 대단하냐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아무도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중기형이기 때문에 좀 소리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전용 웰컴 사운드가 있어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제네시스나 에쿠스에도 안 넣어줬던 웰컴 사운드가
그랜저 HG 전기형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지금 봐도 실내 레이아웃이 올드하지는 않아요. 뭐, 야, 근데 봐봐. 이게 참,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 요즘에는 시트 레버 조작이 밑에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손이 밑으로 갔는데 위에 있습니다, 위에. 이게 불편한 게 문을 열었을 때는 조작하기 좀 어렵고 손이 좀 잘 안 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실내 레이아웃의 버튼들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그 시대의 흐름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열선 통풍 시트는 기존과 거의 비슷하게 위치해 있지만 이 당시 이 그랜저 HG에는 웬만한 고급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참 좋은 차이기는 해요. 자, 어때요? 지금 앞에 시트 포지션이 우리 그 작가가 키가 180이 넘어요. 180에 맞춰놨는데도 불구하고 2열 공간이 넓은 거. 지금 차와 경쟁해도 GS7과 비교해도 실내 공간이 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넓은 차죠. 뭐 뒤에 열선 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내 내장 가죽도 고급스럽고, 사실 파워 윈도우 안 들어가면 좀 아쉽기는 한데 이 당시는 이렇게 창문이 다 내려가잖아요. 지금은 차종에 따라서 유리 디자인 어떤 거에 따라서 유리가 다 안 내려가는 것들도 조금 있기는 한데 진짜 실내 공간이 넓은 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래서 주변에 가끔 그런 걸 물어봐요. 나 차를 사려고 하는데 좀 괜찮은 중고차 뭐 없냐, 어떤 중고차 사야 되냐,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랜저 HG 뭐 전기형이나 뭐 중기, 뭐 후기형 같은 경우 가격 괜찮은 거는 뭐 진짜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차 사는 거 부담스러우면 그랜저 HG나 IG, 뭐 IG 사면은 좋긴 하지만 비싸면은 그랜저 HG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게 엔진룸 왜 얘기했냐면 현대자동차의 어떻게 보면 아프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타2 GDI 엔진이거든요. 그게 직분사 엔진으로 바뀌면서 배기량 대비 높은 출력, 현대에서 나름 좀 기대하고 출시한 직분사 엔진이지만 이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갑자기 주행하다 막 피스톤이 이 엔진을 뚫고 나오고 막 화재 막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리콜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죠. 근데 이거 리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이 센터에 들어오면은 일단 엔진 오일 한번 공짜로 갈아줘요. 게다가 요거 엔진 그 오일 체크하는 요 디스트 게이지 있죠, 요게 지금 얘 색이 빨간색이죠. 여기 원래 순정이 이전에 들어있던 건 노란색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엔진 오일 그 량을 4.5리터로 맞춰놨는데 얘는 5리터까지 체크가 돼요. 딥스틱 게이지만 보면은 요게 색깔만 보고 리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 게다가 제가 이 그랜저 HG를 왜 얘기하냐면요, 이거 갖고도 불안해서 못하겠다는 분들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2 GDI 엔진 한해서 평생 보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타라, 우리 현대가 보증해주겠다 해서 바뀐 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초기형부터 딱 요 중기형까지고 후기형은 이게 개선된 세타2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요 초기형이랑 중기형까지는 요 세타2 엔진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이때부터 뭐 별의별 인터넷 괴담 엄청 많았어요. 막 뭐 이거 하면은 뭐 타 죽는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괴담 아닌 괴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여기서 잠깐! 갑작스럽게 화면이 전환되어서 당황하셨죠? 이번에 저희가 추억의 명차 시리즈로 그랜저 HG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스원의 새롭고 강력한 연료 첨가제 불스원샷 익스트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아반떼를 이용하여 불스원샷 익스트림의 뛰어난 세정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기존 대비 2에서 5%가량 연비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 직분사 엔진들의 고질적인 노킹 문제도 불스원샷 익스트림을 주입함에 따라 노킹 현상이 현저히 줄어드는 걸 저희가 눈과 몸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그랜저 HG 같은 경우 주행거리가 약 10만 2천 km를 주행한 차량인데요.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별도의 엔진 작업을 하지 않은 차량이며 실제로 저희가 차량을 주행하기 전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카본대가 여타 다른 차량들 대비 현저히 많게 퇴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스원 관계자분께서 이렇게 시커먼 차를 보는 게 오랜만이라고 할 지경이었으니 말 다 한 거죠. 휘발유 첨가제의 경우 옥탄 부스트 플러스 마찰 저감제 성분을 통해 주행하면서 스트레스 누적이 많은 연료 계통의 보호 능력을 높이고 옥탄 부스트 기능을 통해 직분사 엔진의 고질적인 노킹 현상을 억제하고요. 디젤 첨가제의 경우 윤활성 향상제 성분으로 분사장치의 마찰 마로를 방지하는 효과를 잡을 수 있죠.
이번 테스트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기름 탱크가 어느 정도 비워진 상태에서 불스원샷 익스트림을 투입하여 완전히 다 비울 때까지 주행을 했고요. 테스트를 주행하는 동안 수원시를 기준으로 수원, 천안, 서울 순으로 순수 100% 시내 주행만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번 아반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료 첨가제를 넣는다 하더라도 주행 패턴에 따라 세정력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불스원샷 익스트림은 한국 지형과 주행 패턴에 최적화된 패키징으로 시내 주행만으로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죠. 이렇게까지 하여 주행시간은 대략 7시에서 8시간 운행을 하였고, 운행을 마친 시간은 새벽 1시 40분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약 하루 정도 시킨 다음 다시 한번 내시경을 통해 실린더 상태를 확인해 보니 보이시죠? 단 한 번 주행만으로 이렇게 확연히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피스턴 상단부에 보이지 않았던 QR코드가 선명하게 보이는가 하면 인젝터의 경우 애초에 분사 노즐 구멍 자체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한 번의 투여만으로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동차를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소모품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좋은 연료 첨가제를 계절마다 한 번씩 주입하여 운행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데요. 계절마다 한 번씩 주입하는 것만으로도 새 차처럼 엔진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이번에도 우파TV에서 불스원샷 익스트림을 총 50분께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승기를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저 H가 왜 상징성 있는 차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HG를 기점으로 현대차의 세팅이 많이 달라져요. 딱 요 나오는 시점의 차들 보면 투싼 IX, 산타페 DM, 뭐 아니면 에쿠스 VI, 그랜저 HG까지. 이전의 현대차는 어땠냐면 되게 막 물렁물렁한 섰어요. 일명 물침대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부드러운 서팅들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딱 이 시점 기점으로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도 독일 차들을 한 번씩 접해보고 많이 이제 타보다 보니까 그 독일 차의 쫀쫀한 그 승차감을 혹은 좀 이렇게 단단한 승차감을 원하는 니즈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현대도 단순히 그냥 물렁물렁한 옛날처럼 그런 승차감이 아니라 단단한 세팅으로 좀 바꿉니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 나오는 차들을 딱 타보면 약간은 좀 애매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물침대를 좋아했었던 그 세대 그 어르신 분들은 H나 그 에쿠스 나왔을 때 딱 타보면 야, 차가 왜 이렇게 딱딱해? 차는 자고로 물렁물렁 해야지 해서 되게 싫어했던 분들도 많고, 젊은 이제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승차감을 되게 좋아했어요. 요런 좀 탄탄하고 뭔가 쫙 잡아주는 듯한 느낌을 좀 드는, 물론 이게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게 그리고 부품들, 이 수명이 이 시점에 나온 차들의 그 하체 내구성이 좋지가 않아요. 요걸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기존에는 부들부들한 승차감을 만들어 놓은 세팅이었다가 갑자기 이 시점 기점으로 단단한 승차감으로 바뀌면서 당연히 현대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좀 엉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품에 대한 내구성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만 킬로를 넘기더라도 하체에서 막 잡소리 나거나 이런 건 요즘에 없잖아요. 근데 딱 이 시점에 나온 차들은 10만을 넘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체에서 잡소리가 나가지고 이 밑에 손본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이 그랜저 HG 딱 요 시점에 하체랑 마찬가지로 이게 MDPS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MDPS가 자석으로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이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악셀 밟았을 때 좀 직진으로 쭉쭉 나가줘야 되는데 요게 좀 답답하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주행을 하면 이렇게 핸들을 정중앙에 두고 딱 직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약간 코너라든지 이런 상황에 핸들을 이렇게 조향을 해요. 자,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핸들을 조향을 하면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에 걸치는, 뭔가 이렇게 딱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석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가 탁 걸리다 보니까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직진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요런 현상들이 이제 지속되면은 오래 운전했을 때 운전의 피로감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기존 오너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까였던 부분이고, 이게 후기형으로 좀 넘어가면서 좀 개선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IG 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초기형이나 중기형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그 자석 현상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 HG의 가격이 1000만 원 이제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성비로 탈 만한 차로는 이 차가 되게 명차긴 하다. 게다가 HG 때부터도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체에서 좀 소음이 올라오기는 해요. 이거는 하체 뭐 부품을 바꾸든지 뭐 교환하면 괜찮기는 하지만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말고는 뭐 풍절음 노면 소음이 많이 조용하고 그냥 가성비 있게 타려고 한다 생각치면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옵션에 이 가격에 주고 살 만한 차가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편의 기능도 후방 카메라, 지금은 이제 이 후방 카메라가 웬만하면 다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후방 카메라가 있는 차들도 많이 없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도 도와주는 거 있죠. 초음파 센서가 주차 차선 인식해가지고 주차까지 도와주는 기능이 들어가긴 합니다. 뭐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3.3의 옵션으로 들어갔던 기능인데 이제 추후에는 이제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10년 전에 이 그랜저 HG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에만 들어갔었던 선택하는 옵션이 지금은 어때요? 그냥 적당한 그냥 중형 사이즈의 차면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기술이 이제는 어느 정도 보급화가 된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정말 고급스러운 옵션들이 점차적으로 내려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아마 10년 뒤에면은 지금 쓰는 옵션들 중에 고급 옵션이라고 하면 소프트 클로징을 좀 이렇게 넣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 에스코트 사운드도 인상적이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의 명차 그랜저 HG의 시승, 뭐 시승보다는 그냥 추억을 되돌아보는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물론 이때는 이제 세단이 진짜 막 빛을 보고 있던 시기다 보니까 좀 옛날에 비해서 명성이 좀 그랜저 HG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N7의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고 다시 좀 빛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네요. 참 옛날 20대 드림카였었던, 타고 싶었던 차거든요. 옛날에 그랜저면은 좀 성공의 상징, 물론 성공의 상징 지금 똑같은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막 타는 차였다면 이때 기점으로 많이 좀 젊어졌어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추억의 명차 혹은 비운의 명차 이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거 꼭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